안녕하세요. 유스케 김용호입니다. 자, 그동안 자산관리 그리고 특히 그 변액보험 판매하고 관리하시는데 어떠셨습니까? 쉬우셨나요? 그리고 잘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자산관리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다. 그리고 변액보험 판매에서 별로 좋은 결과를 못 냈다. 그리고 앞으로 특히 변액보험 판매하는데 걱정이 많이 되시거나 자신이 없으시다면 한번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시는 화면에 지금 자산관리의 성공으로 가는 가장 편하고 바른 길, 과연 그런 길이 있겠냐 의심되신다면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물론 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바른 길로 가면 편하고 그리고 이제 성공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더 빠르고 그리고 또 가로질러 가는 뭔가 좀 색다른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결과가 좋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좀 간단하게 쉽게 하려고 그런 이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이제 좋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이제 제가 어떤 정보를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가 한번 좀 보신다면 일단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자산관리가 많이 좀 힘드시죠. 그건 뭐냐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예측하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사람들은 예측을 하지 말라. 그리고 그냥 가만 놔두면 된다. 이렇게들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는 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뭐냐면 주식을 놔두면 저절로 올라가게끔 돼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주식시장이 좋을 때 주식시장의 위험성을 알아야 우리가 자산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굉장히 위험하고 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위험관리를 대비하면 되는 거죠. 자, 지금 경력이 이제 짧으시다면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우리가 2007년 이전에 한번 가보면 2007년 이전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 뭐 2015년까지 뭐 오를 것이라는 등 또 그 다음에 1990년대 미국 증시처럼 우리 한국 증시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는 여러 가지 많은 경제 정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 한국 증시가 2015년까지 오르긴 어렵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주식시장에 큰 충격이 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액보험을 잘 관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변액보험에 또 좋은 결과를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책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책이 2005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주식시장이 매년 오른다는 게 아니라 주식이 위험하고 험악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변액보험이 좋은 것은 펀드 변경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펀드 변경을 중점으로 해서 변액보험의 장점을 제가 설명했던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은 코스트 에버리지 평균 매입 단가를 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고 그리고 주식 변액보험을 펀드 변경을 잘해서 거치 투자 성격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 책은 이제 2006년도에 나온 책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 다가올 큰 폭풍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온 것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책에서 2010년대가 되면은 우리 한국 경제가 일본처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010년대에는 지금 경험을 이제 하셔서 아시겠지만 주식보다 채권이 훨씬 좋은 결과를 줄 것이라는 거를 제가 2006년도에 나온 이 책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2009년도 초에 나온 책인데, 이 현명한 장기 투자라는 책에서 이 적립식 투자, 그리고 이제 평균 매입 단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 근거들을 제시를 했고,
이 평균 매입 단가로 해서 하는 정액 분할 투자는 예, 성공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만 계속 그 코스트 에버리지를 할 게 아니라 주식과 채권을 잘 비중 조절을 하면서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이 책에서 예, 강조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연구와 그 다음에 실전을 통해서 저는 예, 13년 넘게 예, 변액보험을 연구하고 실전적으로 지금 이제 안내를 좀 해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 영상을 좀 보시는 분이 한번 우리가 학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학교로 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 가르치는 경력이 교단에 선지 지금 1년이 되신 선생님한테 배운 것과 한 13년 넘게 된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누구한테 더 잘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떤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물론 13년 된 선생님이 더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예,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입시 지도도 더 잘 하실 수 있겠죠.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예, 못할 수 있지만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실전을 예, 겪으면서 하셨다면은 13년 된 선생님이 더 훨씬 나을 겁니다. 1년이나 2년, 3년 된 선생님과는 예, 경륜과 노하우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바로 저는 예, 13년 넘게 변액보험을 거의 변액보험이 나올 때부터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전으로 제가 변액보험의 정보를 예, 제공을 해온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위스크는 지금 여러분을 바르게 변액보험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해서 고객에게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예, 만들어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그런 이제 변액보험 상품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변액보험 외에 각종 펀드 그 다음에 금융상품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흐름 그 다음에 어떤 그 글로벌 경제에 관한 정보까지도 예, 정확하게 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산관리가 예, 바르게 하면서도 예,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예, 편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런 그 앞에 설명드린 거에 의해서 과연 제가 이 김영호가 어떻게 했나, 위스크가 어떻게 해드릴 것인가, 이것을 이제 한번 예, 과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한자성어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예, 바로 이 온고지신이라는 말은 옛 것을 익혀서 예, 새 것을 배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과거에 했던 걸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앞에 보여드린 그 책과 제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자산관리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했는가가 지금 바로 이 그래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2007년도 10월 코스피 고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바로 주식시장의 위험성과 주식시장에 다가올 폭풍을 알고는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2008년도 6월에라도 예,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산을 옮겨서 예, 금융위기에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예, 고객 자산을 방어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채권에 있었던 게 아니라 2009년 4월에 2008년도 10월 코스피 저점 대비하면 벌써 한 20% 정도 올랐을 때입니다. 바로 이때 또 다시 주식에 들어가서 예, 충분한 또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2011년도 8월 예, 초에 예,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으로 해서 예, 주식시장이 예, 급락을 할 때 바로 그 중턱쯤에서 나와서 다시 채권에서 한 1년 넘게 계속 예, 자산을 또 지켜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잦은 그 펀드 변경이나 너무 번잡하게 하지 그리고 피곤하게 하지 않더라도 이 고객 자산을 특히 변액보험 계약을 훌륭하게 예, 환급률과 적립률을 예,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고객에게. 자, 그렇다면 앞으로 또 언젠가 또 위기가 올 텐데 그 위기에 과연 잘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마 예, 유추를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럽 재정위기가 왔을 때 예, 채권에 적립액을 놔둔 경우와 계속 우리 한국 성장주에 놔둔 경우에 차이가 어떤가를 지금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요 기간 동안에 예,
코스피를 가지고 주식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채권에 그냥 편하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013년도에 아베 총리가 일본에서 2012년 말에 집권을 하면서 아베노믹스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이 아베노믹스가 바로 강력한 엔저 정책이었는데 이 엔저의 영향력이 우리 한국 경제와 우리 한국 증시에 줄 영향을 파악을 하고 저는 한국 주식에 계속 두지 않고 미국이나 그다음에 유럽 이런 글로벌 주식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자산의 가치와 계속 우리 한국 주식에만 놔뒀을 때 자산의 가치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지금 보실 수 있죠. 우리 한국 성장주와 인덱스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과 그때 2013년 봄 정도에만이라도 미국 주식, 그 다음에 뭐 유럽, 글로벌 주식으로 옮긴 사람은 이런 하늘 굉장히 큰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또 자랑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2015년도 봄에 중국 증시에 대한 대응이죠. 2015년도 봄에 상해 증시가 4천, 5천 막 이렇게 넘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중국 증시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해 증시가 이렇게 급등하기 직전에 중국 주식을 집중적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상해 증시가 4천, 5천 갈 때 몰려들 무렵에 저는 중국 증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보는 데는 어떤 감각이 아니라 먼저 체계적이고 과학적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 증시의 중국 주식을 비중을 조절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차트를 보거나 어떤 감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뭐 미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의 많은 나라의 경제 지표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과 또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와 그 다음에 엔저에 대한 대응과 중국 증시에 한 이런 대응을 바탕으로 보면 앞으로 또 다른 위기가 올 때 과연 대응을 어떻게 잘 할 수 있겠는가를 벌써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예측을 유추를 좀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어떤 툴을 이용해서 자산관리를 하시겠습니까? 바로 저 김영우와 함께 해보세요. 그리고 이 위스크를 이용을 해보십시오. 분명 고객의 자산을 크게 토막내거나 해서 고객에게 욕을 먹거나 고객에게 빈축을 사는 그런 자산관리인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신다면 성공하실 수밖에 없죠. 어떤 고수익을 노리고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하는 줄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비중을 조절하면서 적절하게 금융시장에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 수익을 꾸준히 내가실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변액보험도 좋은 환급액으로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객에게 사랑을 받고 고객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자산관리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자산관리 그리고 이 변액보험의 펀드 변경 관리를 차트나 그 다음에 우물안 개구리처럼 코스피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글로벌 경제를 보고요. 전 세계의 아주 많은 나라의 주식시장과 그 다음에 주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채권 금리도 보고요. 그 다음에 환율도 보고 그 다음에 원자재 시장도 보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자산의 비중을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그 결과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 이상으로 결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코스피만 보고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 경제 시대에 코스피만 보면 우물안 개구리가 돼가지고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세계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만 봐서는 안 됩니다. 환율, 원자재, 금리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또 중요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보면서 자산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위스크는 지금 오로지 사후관리만 변액보험을 판매하고 나서 사후관리만 하는 거 아니라 고객에게 어프로치하는 단계부터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서 계약을 성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클로징까지도 도움을 자문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징이 돼서 계약이 되면 당연히 만기까지 또 사후 관리를 잘 해야 되죠. 그리고 특히 변액보험은 이 사후 관리에 대한 컨셉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바탕이 돼야 또 어프로치부터 클로징까지 하실 수 있는 상품이죠. 다른 상품과 달리. 그래서 이 위스크에서 이 김영호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처음 어프로치부터 만기까지 계속 일관된 자문과 상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과 아울러서 이 위스크에서는 모든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그리고 전반적인 증권, 그 다음에 세계 글로벌 경제, 그 다음에 원자재, 금리, 환율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전반적인 통합된 그런 정보와 자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차원이 높은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자산관리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를테면 통합적인 관제 센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 어떤 채널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위스크 밴드를 통해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금융시장과 경제 속보와 정보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액보험 같으면은 펀드 변경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위스크 밴드에서 받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1대1로 언제든지 또 상담을 또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월간 단위로 레포트가 있고 보고서를 받으시게 되고 그거에 대한 해설 그런 컨퍼런스를 매달 한 번씩 정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입체적인 채널을 통해서 자산관리에 대한 정보를 받고 저한테 자문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고객과도 상담하실 수 있고 어떤 고객도 상품을 판매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지금 이런 정보를 지금 받고 계신가요? 글로벌 차원의 정보를 받고 계신가요? 그리고 외신을 시시각각 바로바로 접해서 외신 소식을 빠르게 제공받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트만 가지고 단편적인 관리를 하신다면 한번 다시 재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어떤 그 돌발 사태나 어떤 큰 변화가 왔을 때 대응하기에 한 발 늦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생각해 보시고 요 위스크를 이용하시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위스크를 만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 경로를 통해서 위스크를 한번 만나보시고 그리고 위스크를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자산관리 성공에 관한 어떤 새로운 길이 그리고 새로운 지평이 아마 열리실 겁니다. 그리고 이 김영호와 같이 하신다면 앞으로 자산관리는 훨씬 편하고 그리고 성공을 보장을 받다시피 이렇게 되실 거예요. 위스크는 아마 자산관리 성공으로 가는 굉장히 편하고 바른 길입니다.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위스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